자, 남은 프린터들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 될지 모르고 확실하게 합격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남은 프린터라도 정리하면서 혹시나 또 이제 1년 더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틀린 거죠. 법률 유보는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라고 하는데 법률 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법에만 해당하는 거죠. 성문법만 해당하는 거고 우위가 이제 성문법, 불문법 다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성문법만 지키면 되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법률에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법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조질 수 있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만 근거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건 아니죠. 뭐 진짜 완전 개똥 같은 법 만들어 놓고 이거 무조건 지켜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법률 우위 같은 경우에서 법은 이제 성문법, 불문법 다 포함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이게 여기 있는 법이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나 통제 기능을 수행해버리면 행정작용 자체가 거의 안 되니까 힘든 거죠. 행정작용이 지나치게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법규명령 위법 맞죠? 음.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위반하면 내 생각에 이제 무효라고 생각했는데 무효도 생각해보니까 무효도 위법이죠. 예,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위법령 위반한다 가지고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또 티 나오겠으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고 법규 명령이 이제 국민 기본권 침해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고요. 아, 모든 법원은 판단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1심에서 뭐 무죄, 2심에서도 무죄, 하지만 3심에서는 유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고요. 법령 보충 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성을 가지지 않죠. 법령 그러니까 법령이 뭔가를 보충해줘야 법규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법규 명령이 행정 규칙한테 그걸 힘을 주는 거죠. 예. 행정 규칙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 규칙이 이제 행정 조직 내에서만 하는 건데 이게 법규 명령에서 법규가 법률이 보충을 해주며 이 행정 규칙이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법령 보충 규칙이기 때문에 법령 보충 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성을 가지지 못해요. 보충을 해줘야 법규성을 가집니다. 다음에 재량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량 기속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잖아요. 기속은 적법 아니면 그러니까 법률에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네가 어겼다, 안 어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재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청이 한 행동이잖아요. 행정청이 일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이 행정청의 그 용역을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뭐 사법부가 행정부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량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일탈 한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량권을 일탈을 한지 안 한지 이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볼 때 이거 보고 끝에만 보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이걸 놓쳤거든요.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각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신청, 이는 소를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기각 같은 경우에는 소를 제기했지만 이게 이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인 경우에 기각이 나오고요. 계획 재량 같은 경우는 행정청 내부에서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재량 범위가 훨씬 크죠. 일반적인 재량보다는. 그냥 방학 계획표 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한참 동안 찾았는데, 퇴직 연금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이 말이 퇴직 연금 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연수 같은 걸 채운 거야. 만약에 20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준다. 이걸 받는 거고, 이게 이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거고, 어, 퇴직연금 수급권이죠, 수급권. 수급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 같은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거죠, 직접 수령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를 채운 거랑 만약에 내가 2019년 뭐 7월 11월 7월 11일부로 20년을 다 채웠어요. 20년을 다 채웠고 퇴직은 2020년이다. 2020년 뭐 7월이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 사유 발생은 19년에 발생했지만 퇴직금 자체는 20년에 받으니까 20년에 해당하는 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20년 극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받는 날짜의 법률에 해당하는 거니까 소급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는 조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게임으로 치면은 퀘스트 할 때 뭐 만약에 몬스터 20마리를 잡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뭐 몬스터 20마리 딱 잡는 게 퀘스트 조건을 완성한 거고 이제 퇴직연금 수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PC한테 가가지고 보상을 받는 건데 NPC한테 보상을 받을 때 얼마를 주겠다 이게 정해지는 거지 뭐 20마리 딱 잡는 순간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예. 퇴직금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 받는 날짜에 정해지는 거지 퇴직금 뭐라 해야 되지? 20년 연한을 퇴직금 수령 조건을 채웠을 때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급 예정자 명단에 그 포함된 거 이거 왜 선봉했지? 옳지 않은 것. 이거 근데 왜 했지? 음, 그건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 이거 선발 취소하면 의견 제출 기회 줘야 돼. 예, 해명 기회를 줘도 나는 그 그 공무원 자르는 거 자르는 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는데 진급 선발 취소는 행정절차법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거는 A죠. 입안권, 조리성 신청권이 있는 거죠. 항고소송 할 수 있고요. 규정이 없어요.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방법으로 일반적인 규정 없습니다.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규정은 없죠. 영조물 자연 천재지변이나 뭐 이렇게 삼자나 거는 배상 책임 안 지고요. 잡종재산은 영조물 포함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랑 같은 거죠. 보험도 내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에 의한 거는 이게 돈이 안 나오거든요. 똑같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중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 왜 알죠?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위원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 지침, 음, 토지보상평가 지침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준 정한 거. 택시 운송사업은 행정규칙, 버스는 법규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네.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딨나?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보충을 안 해주고요. 이것도 행정규칙이고 기억행정규칙이고 니은도 택시죠. 택시 행정규칙이고 디귿 합동조사지침 이거 법규명령이고요. 네, 버스 이거 맞고요. 잠시 가면 법규명령이 디귿이랑 리을 비읍 시읒이네요. 네. 시행령 그러니까 삐리리 시행령 별표조항은 법규명령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행규칙의 별표조항은 행정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령으로 하는 그거에 별표조항이죠. 그거는 그거고. 예. 다음에 합동조사지침 이거 맞고 버스 부당한 지원행위 이건 아니고 음. 개별 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버스고 이게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같은 경우 돈 관련된 건 거의 다 네, 법규 명령에 보면 되고요. 네. 이게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 중 부록일 수탁 검사 실시 기간 인정 기준에 여기서 이제 요양급여랑 분만급여의 방법과 절차, 범위, 상한 기준 등, 뭐 비용 등을 저희가 돈 관련된 거는 그거다. 예. 그다음에 행정행위 취소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수익 행정이죠. 수익 행정이기 때문에 자유롭고요. 이거 원용 때문에 그랬어. 원용. 이게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한다는 것을 제한하는데 실익이 있다. 이 말이 1번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정답은 구했는데 철회권 유보라는 게 철회를 해야 되는데 잠시 두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해버리면 철회가 되는 거고 이제 해당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이제 행정행위가 이제 철회가 안 되는 건데 부관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랑 이거 할 때 네 부관에 적힌 내용이 이거 하면 철회한다 이렇게 한 거고 예,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허가가 났는데 이제 뭐 미성년자를 고용하며 허가를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관을 한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를 고용은 걸렸어요. 그러면 영업허가를 이제 철회하는 거죠. 철회할 게 실내보건실 원용이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 네가 내한테 영업 허가를 준다고 했지 않느냐. 나는 그 신뢰를 알고 있다. 내가 그 보고 같이 받을 신뢰가 있다.
이걸 지켜, 뭐, 이거를, 난 네 말 믿고 영업 허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하게 주장하는 거죠. 원용이라는 거. 근데 일단 부관에서 니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영업 허가가 끝장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리하게 주장하는 걸 원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예. 다음에,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1번은 맞고, 이거는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무효등 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제소기간 제한 적용되죠. 음. 그리고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심판 전치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할 때, 소를 제기할 때는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인데, 이게 적용되는 경우라도 무효등 확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안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외워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20분 단위로 끊어서 갈까? 음, 20분 단위로 끊어서 가죠. 행정절차법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 않은 것은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 행정절차법 해야죠. 네. 네. 거쳐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이거는 뭐지? 내가 잘못 적어놨나? 금방 가네? 음, 의견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행정절차법 봅시다. 행정절차법 이거 뒷내용이 있네. 뒷내용이랑 섞였구나.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또 추가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 좀 헷갈리네.